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 파이 네트워크 메인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죠? 잠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웨스 스펜서와 저스틴 우가 파이 네트워크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화면 업데이트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본 채굴률이 4월 1일부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대신 노드와 파이 앱들 그리고 보안 서클이나 파일 락업 그리고 추천인 모집 등으로 채굴률을 올리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이 백서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채굴률인 베이스 레이트는 매월 미리 만들어진 공식으로 인해서 스펙타클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커뮤니티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파이코인 양은 650억 개이죠. 그리고 현재 추측으로 약 350억 개의 잔여 공급량이 아직 더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채굴을 더 한다 하더라도 총 650억 개를 앞으로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 유입자 수나 채굴 속도 등을 고려해 매월 이 변수를 감속시켜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변수는 베이스 레이트 기본 채굴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지를 보면 여기서 declining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함수는 매월 지수 함수 공식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시간으로 4월 1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4월 2일이 되겠죠. 감속되어 있는 베이스 레이트 기본 채굴률을 확인을 해보면 앞으로 어느 정도 떨어질지에 대한 힌트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 기본 채굴률로 산술급수적 계산 방식으로는 미래 감소율을 바로 예측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채굴률을 낮추어주는 공식은 현재는 매월 갱신이 되어서 바뀌는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매년, 매월, 매일, 매시간 또는 더 세분화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미래에 만약 필요하다면 매월 감소가 되는 게 아닌 매주 또는 매일 떨어질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점을 언급을 하는 듯 하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 일주일에 약 1억 명이 넘는 신규 가입자가 생겨버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에 맞게 채굴률을 바로바로 감소를 시켜주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포뮬라는 좀 더 유연하게 기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잡아 새로 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큰 가능성은 아니더라도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업데이트에 대한 결론은 요약을 하자면 자, 이제부터는 정말 파일을 쉽게 그리고 많이 채굴하기가 힘이 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월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1년 후에는 채굴률이 최소 12번이나 더 바뀌어 있을 것이기에 어느 정도로 극악 채굴률로 갈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신규 유입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기본 채굴률을 보면 엄청 부러워할 꿈의 채굴률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채굴률을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아직 존재는 합니다. 바로 노드를 운영하거나 파이앱에 참여를 하거나 코인의 락업 비율을 조금 더 높인다라든지 추천인을 모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참여 가능한 그런 생태계 활동이 있다면 시간 내셔서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바로 웨스 스펜서가 얼마 전에 본인 유튜브 채널에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중요 업데이트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파이 네트워크가 왜 폐쇄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요소들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 스펜서 같은 영상과 설명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웨스 스펜서의 좀 원론적인 얘기, 이런 좀 반복해서 들리는 이런 좀 지루한 얘기들 때문에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다 생략을 하고 요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to allow to transact, and also even though we know how much pi each of us will have as pioneers, we don't have them yet. They're not in our wallet, so we can't buy, sell, trade, any of that kind of stuff until you go through the KYC process. But even once you go through the KYC process, there's no goods and services yet for Pi, and that is what's being built. And that is a key component to today's video. So listen intently to what Nick says here as we jump into this. This enclosed mainnet period allows time for millions of pioneers to pass KYC and for the community to build utility-based Pi apps. Did you hear that? So one of the purposes right now in enclosed mainnet is they said we're blocking access for anyone to be able to use Pi in any form or fashion until we have like utility-based Pi apps out the door and on the way. Now, why is that? Here's the huge reason why this exists is because the core team does not want Pi to be released
and have billions of Pi be on the market with no utility. And I think that's smart. I think that's wise. Otherwise, it's nothing. It's just like everything else that's out there. It's just like Stellar. It's just like so many other cryptos that are out there. You can just, buy and sell, but there's no goods and services behind it. There's no true utility. I would argue some of the best cryptos, but not all, but many of the best cryptos that are out there that are performing well have some kind of utility, even if it's esoteric in nature. So I think that's wise. I actually think it's really smart of them to say we're going to wait until the community apps are ready to go. So more.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network to test, gather data, iterate, and mature. Pi Network has achieved other significant milestones throughout the year as well. Testnet nodes operated by pioneers increased to tens of thousands. Okay, we're going to skip by And the the testnet network node in stuff. an That's not browser, important for today's Pi video. Wallet, which appears to hold interface in it. In 2021, we launched the Brainstorm app. Okay, now the Brainstorm app. So this is a key component of this too. So one of the things the Pi Core team is trying to do to incentivize the ecosystem growth of third-party apps for goods and services is not just the Brainstorm app, but the Hackathon Challenge where they selected some winners. The winners, I think, got 10,000 Pi each, if I remember the number correctly, because they're really trying to bootstrap this. And they're really trying to make sure when Pi goes live, before they kill out the firewall and allow all connections, that there's some amount of robust, usable Pi apps that are out there. And that's kind of the challenge right now. So again, SDK, software development kit, gives you the capability of any developer being able to leverage Pi. Now, here's the thing. It could be a brand new application, like a new company, new application, new everything with Pi at the center, or it could even be an eBay or an overstock.com that at some points accepts Bitcoin and sometimes doesn't, but then it could accept Pi, or any other marketplace that's out there. There could even be WordPress plugins that allow you to, if you have a robust shop on your own WordPress blog, allowing you to have Pi for goods and services. You could see even things like maybe Patreon as an example could take, I'm not saying they will, but they could take Pi as a payment mechanism using the SDK. And so this is what we need to have happen in order for there to be great utility in the Pi ecosystem, is a whole bunch of applications, not necessarily just centric to Pi, although that'd be great, but also a bunch that are outside the world of Pi, but using the SDK to allow you to buy and sell goods and services using Pi. I think that's great. We need to see that happen. 네, 영상 보셨다시피 파이 코어 팀이 가장 고대하고 있는 부분은 파이의 오픈 메인넷이 되기 전 충분한 유틸리티 개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생태계 앱들이 나와야 한다. 즉 부트 스트래핑이 되는 시점이 되어야 결국 오픈 메인넷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면서 파이 해커톤의 수상 앱들을 몇몇 보여줍니다. 아직 베타 테스트 기간이고 실제 데이터들은 아닐 테지만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한편으론 우려스러움도 얘기를 해줍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려까지는 아니고요. 커뮤니티에 대한 장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웨스 스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말을 조심히 하는 게 느껴졌고요. 웨스가 말하기를 지금보다도 더 많은 앱들이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보여줘야 되고 참여를 해줘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파이는 3,300만 유저층이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많은 개발자들과 관심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표현도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웨스 같은 전문가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요. 파이가 성공하기 위한 요소, 여기에 사실 거래소 상장은 거의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생태계 확장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이 생태계 안에서 파이코인으로 즐길 정도의 수준이 만들어진다면 그 후에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은 알아서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파이를 얘기할 때 다른 코인들이 이러니 파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이 정도는 와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가 말하는 파이는 좀 다른데요. 만약 파이가 지금 오픈 메인넷을 해버리면 다른 코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인데요. 3월 28일에 트위터 스페이스에 파이 웹 3.0 레볼루션이라는 주제로 파이 관련해서 여러 개발자와 일반인들 그리고 저스틴 우가 참석을 해서 여러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파이 생태계와 웹3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KYC 진행 사항이나 또 본인이 파이에서 있었던 일들, 소소한 얘기들도 좀 나눴었는데요. 사실 2시간이 넘는 긴 대화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이 영상 주제에 맞춰서 좀 보여드리자면 Yeah, it is
different perspectives on it. You know, it is controversial to some people. Some people don't like it because it's not a real open chain yet. What I'll say is, you know, it is the way that PyCore team wants to go about it, and I can say for a fact, like the team is like not in a rush. I know that the Pi Network community has always been pressuring or trying to push the team to go full mainnet, launch the token, be open and everything. I understand that it's taking, you know, a couple years. It's like 3-4 years. But if you look at like Cardano or a few other chains, like Cardano they just finally got smart contracts, and they've been out since like 2016 or earlier, 15, Yeah. 16. For So 8 it's like years, it's yeah, or something like that. Like it's like a 5+ years before they even got like smart contracts, and that's just like a really simple thing to get launched. And so like, you know, there's patience to kind of come about, because if they, especially for the size of like Pi Network, having 30 million plus people on board, it's the largest network. And so if you launch it fast and they don't perfect a lot of the things that are being developed, or they go about it wrong, then all that's going to be to waste. But also too, you can't revert back once you fully launched the chain publicly and on mainnet and then fully decentralized. right? So that, you know, again, this is just the way that the PyCore team is wanting to go about it. It is different than a typical blockchain, but you know what 네, 일단 저스틴 우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요약을 해보자면, 파이는 길게 봐야 하는 코인이다. 네, 뭐 파이 개발팀이나 파이 개발팀이었던 저스틴 우나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P2P부터 거래가 폭발을 하고 뭐 유틸리티들이 다 대박을 치고 오픈 메인넷이 되었을 때 상장이 또 되고 상장 빔을 맞고 완전 떡상을 하고 뭐 다 행복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큰 준비 없이 그런 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냥 도박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코인의 가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파이코인이 정상적으로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고요. 생태계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파이는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일반 뭐 ERC20 그런 토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결제 생태계에서 이미 충분한 대박을 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옵션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DeFi나 NFT나 웹3나 다오, 뭐 메타버스, 이 모든 미래 개념과 기술들이 접목이 될 코인이고요. 진정한 가치는 이런 앱들이 다 돌아갈 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 오픈넷이 되어서 상장이 되어봤자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이의 진정한 가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고요. 현재 코인 시장이 조금씩 진화하는 것에 발맞춰서 파이가 뭐 NFT 시장이라든지 뭐 다오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간다면 더 큰 가치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 저스틴 우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지금 당장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전문인들, 개발진들이 하는 얘기라고 해서 다 정답은 아니겠죠. 그분들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채널의 색깔은 항상 이렇습니다. 채널을 만들고 100개가 넘는 파이 영상을 만들었지만은 한 번도 이 일관된 생각에서 저도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파이 네트워크를 응원하는 방법,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이 항상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뭐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